보아. 자, 오늘은 땡땡 생명보험 설계사가 사라진다. 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뭐 삼성생명보험 설계사, 하나생명보험 설계사, 미래에셋 생명보험 설계사, 뭐 KB생명보험 설계사, 이런 땡땡 생명보험 설계사가 사라진다는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 한번 했죠. 하나생명보험 설계사가 사라진다라고 그 여파를 몰아서 나머지 다른 회사들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업계 상품 개발, 판매가 분리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개발은 보험회사가 이제 상품 개발만 하고 판매를 땡땡 전속 생명 설계사가 했잖아요. 이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 모바일 등 판매 채널 다변화로 소비자 다양한 상품 비교 가입 보험사. 왜냐면 요즘은 비교 시대잖아요. 우리가 보험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저도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사려고 해도 많이 비교를 해요. 모든 상품을 다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비교해서 가입하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를 이제 고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전속 설계사를 고집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 설계사 특고 보험, 이제 그 골프장 캐디라든지 뭐 학습지 교사라든지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수 고용 노동직이죠. 왜냐면 한 명 한 명이 다 CEO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개인 사업자인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특별 고용 보험 도입을 하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죠. 즉 옛날에는 뭐냐면은 설계사 숫자가 많으면은 이 중에서 누가 팔아오든 팔아오니까 많이 뽑으면은 뭔가 많이 팔린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특고 보험이 도입되면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설계사를 계속 데리고 있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당연히 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고용보험 비용 줄이기도 노력을 하겠다. 노력이죠. 자, 땡땡 생명보험 설계사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죠. 땡땡 손해보험 설계사가 아니에요. 땡땡 생명보험 설계사죠. 왜 그러면 이게 생명보험사에 먼저 바람이 부냐? 이 이유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하나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상품 개발, 판매 분리 본격화하는 보험업계. 이게 바로 재판 분리죠. 한쪽은 제품을 개발하고 한쪽은 판매만 한다. 그래서 재판 분리죠. 자, 하나생명이 먼저 전속 설계사 2만 명. 하나생명은 전속 설계사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두 번째로 많은 회사예요. 첫 번째가 삼성생명이죠. 그래서 자회사형 GA로 내년 초 이동 준비 중이라고 했죠. 그리고 미래에셋은 전속 설계사가 3,400여 명이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자회사형 GA로 내년 3월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신한생명도 자회사형 GA, 대형 GA인 리더스 금융 판매를 인수 추진하는 거예요. 여기는 자회사형 GA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신한생명은 아예 만들어져 있는 대리점을 우리가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인수. 아, 뭘 또 만들고 그러냐, 귀찮게. 그냥 우리는 사버리겠다. 이런 취지를 볼 수 있겠죠. 자, 보험 설계사 수 단위명을 보시면은 2016년도까지만 해도 GA가 이 보험 대리점이에요. GA가 21만이고 전속이 다 합치면 19만 정도였어요. 근데 이 간격이요, 지금 보시면은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줄어드는데 여기는 이제 오르고, 여기는 올랐는데 여기도 조금 올랐죠. 그럼 이분들이, 여기 있던 분들이 일로 갔냐? 아니죠. 보험 설계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여기 있던 분들이 끌어들여서 일로 온 거죠. 그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분들이 계속해서 일로 유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또 끌어들여서 이쪽에 늘려야 되는데 이제는 쉽지가 않죠. 그게 여기 살짝 19년에 늘어나긴 했지만 20년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분이 또 일로 넘어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 보험 대리점과 하나의 그 원수사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발, 영업 뭐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데 이제는 판매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그림이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계의 제조는 이제 상품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상품을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판매는 도매, 소매 이런 식으로 가듯이 보험도 이제는 개발해서 한 회사가
직접 다 파는 게 아니죠. 제조만 하고 판매 채널을 분리하는 일명 재판 분리.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판 분리가 활발해지면 보험 소비자들은 땡땡 회사의 설계사 명함을 받기보다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GA 소속 설계사를 만나 여러 곳의 보험 상품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런 GA가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GA가 없으면 한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면 삼성생명 설계사 만나야 되고 하나생명 설계사 만나야 되고 삼성아재 설계사 만나야 되고 메리츠아재 설계사 만나야 되고 몇 명을 만나야 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이 모든 회사들을 다 가지고 오면 너무 편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 회사 만나다가 그냥 시간 한 달 다 갑니다. 약속 잡고 바쁜데 또 그 약속 잡고 또 만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는 꼭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GA 소속이 돼 있는 설계사를 만나서 쫙 다 받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로서는 설계사 조직을 직접 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이고 왜 설계사를 직접 데리고 있으면 거기에 또 지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교육 매니저 뭐 많아요. 그 설계사가 또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 필요하고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등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고용보험을 다 이거 채우려면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것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자, 미래에셋생명도 지난 1일 재판 분리를 공식화했다. 이 설계사 한 3,300명 데리고 있는데 우리 것만 팔려고 했더니 경쟁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생명, 재판 분리는 다 생명사에서만 현재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년 3월 최종 개편을 목표로 전속 설계사 3,300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 금융서비스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전속 설계사가 분리되면 미래에셋 생명 보험 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자산 운영 등 업무만 담당하게 되고 판매 영업은 어떻게 돼요? 요 대리점, 자회사형 GA인 요 대리점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미래에셋의 기존 상품 판매는 자회사인 GA가 맡게 되는 겁니다. GA이기 때문에 미래에셋 상품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타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세요. 경쟁력 있는 타사 상품, 즉 생명보험사보다는 우리가 단순히 보장을 보기 위한 거는 손해보험사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보장 범위도 더 넓고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는 아직 땡땡 손해보험사 땡땡 화재 설계사는 없어진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전부 다 생명이에요. 그쵸?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보장의 범위가 조금 더 넓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지난 8월 자회사형 GA인 신한금융플러스를 출범시킨 신한생명은 10위권에 드는 대형 GA인 리더스 금융판매 인력 4천여 명을 흡수하기로 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신한은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자회사형 GA를 설립해가지고 일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신한은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설립해가지고 여기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아예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요 리더스 금융 판매를 그냥 아예 인수해버리겠다. 리더스 금융은 대규모 가짜 계약 문제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의 60일 영업 정지를 받았어요. 가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받은 뒤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생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속 설계사가 2,500에서 3,000명. 얼마 안 되죠. 거의 미래에셋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감안하면 자회사 GA 설계사 숫자가 1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대리점이 지금 4,000명이니까 여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을 모집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이 합치면 거의 일반에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급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한생명은 내년 7월 또 하나 더 있어요. 신한생명은 오렌지 라이프. 이게 옛날에 뭐냐면 알리안츠 생명이었어요. 알리안츠 생명이 오렌지 라이프가 되었는데 그게 합병해서 신한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이질적인 두 회사의 전속 설계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생명은 지금 리더스 있죠. 그리고 그 신한생명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 있죠. 여기에 오렌지라이프 소속 설계사도 있을 거예요. 이 세 개를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활용해 설계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이 세 명을 어떻게 이 세 다른 채널에 있는 설계사를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프루덴셜 생명도 내부적으로 자회사형 GA 설립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냐면은 프루덴셜 생명이 지난 9월 KB금융 가족이 되면서 KB금융에는 KB생명이 있고 KB손해보험이 있고 그리고 프루덴셜 생명이 있고 총 3개로 늘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보험 판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장기적으로 프루덴셜 생명과 KB생명이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죠. 따로따로 분리되고 있는데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엮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연스럽게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회사 이득이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험업계가 재판 분리에 적극적인 이유는 판매 채널 다변화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언택트 바람을 타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이 보험업계에서 강력한 판매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대면이 힘들고 지금 커피숍 같은 데는 영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장소도 잘 없어지고 서로 만나는 시간이 아깝고 바쁜 사회에서 그러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전속 채널을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져가서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속 채널을 가져가서 우리가 전속 채널을 가져가서 100을 지출을 하는데 오는 것이 1000이다 2000이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100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 설계사를 자회사형 GA로 이동시키기만 해도 고정 비용 중 30-40%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럼 이 30-40%를 절감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더 좋은 상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속 설계사의 비용 지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올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제도 보험업계로서는 골칫거리다. 설계사 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고용보험은. 특고직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도 대상인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고용보험료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항상 사장님들이 고민해요. 직원을 많이 뽑으면은 이 고용보험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많은 직원을 될 수 있으면 안 두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회사형 GA로 전속 설계사를 이동시키면 상대적으로 저능률, 그렇죠. 능률이 적은 설계사에 대한 해고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너 이제는 설계사도 일이 없어도 그냥 투잡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설계사 안 되는 거예요. 전문직으로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없으면 바로 해고예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재판 분리를 공식화하면서 업계는 성공 가능성을 면밀하게 미래에셋마저 성공한다면 나머지 지켜보고 있던 요 회사들이 우리도 합류해야 되겠는데 저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우리도 들어가자. 늦은 것 같지만 우리도 이때 안 타면은 큰일 나겠다. 우리만 이 전속 채널을 고집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 빨리 탑승하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비슷하게 전속 채널을 두지 않으면서 거의 안 두면서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크진 않지만 단기순이익이 엄청 큰 회사가 있어요. 그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보험사예요. 이 회사예요. 라이나 회사는 전속 채널을 따로 잘 두지 않아요. 거의 전화로 많이 하죠. 전화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전화를 누구한테 해요?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입 연령층을 보면 40대부터 60대 70대가 압도적이에요. 라이나는. 왜 젊은 분들한테 안 하죠? 젊은 분들한테 가면 뭐를 해요? 비교를 해요. 이 보험이라는 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이나 상품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보험은 어쨌든 원리는 그래요. 안 좋은 상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고객이 혜택을 많이 보는 상품을 많이 팔면 보험회사 그만큼 손해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보험이라는 이 특수성은. 그러니까 가입자는 많은데 돈을 안 주는 상품을 만들어야 회사가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적어도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면 비교를 덜 해요. 젊은 사람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라이나가 많이 팔아요, 상품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기순이익이 엄청 좋단 말이에요. 매출이 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뭐 비싼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렴한 보험료에 이것도 되는가 보다 저것도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해서 라이나가 단기순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전속 채널을 두지 않고도 보험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었던 특수성을 보여줬어요. 라이나가 먼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GA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 상품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보험회사가 개발만 하는 거잖아요. 개발.
판매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개발만 하니까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 상품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비용이 아껴진 만큼 이거 개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처럼 더 좋은 상품이 계속해서 나와야 보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다시 가입을 할 만한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험회사는 정말로 좋은 상품 개발에 고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회사로 이동한 설계사들의 로열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과도 높이는 인력 관리 역량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안 나온 땡땡 생명회사가 있는데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소속 설계사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삼성생명이에요. 삼성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게 제 추측인데 보험회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국내 최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삼성생명 보험 비싸다, 그렇게 내용이 좋지 않다, 이런 걸 때문에 좀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는 튼튼하긴 하겠지. 그쵸? 자본력은 많죠. 자본력은 많은데 옛날에 삼성생명에 여성시대라는 보험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여성분들 그 요식음 수술하면 500만원, 뭐 250만원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 엄청 좋은, 고객한테 좋은 혜택이었죠. 이 뒤로는 삼성생명에 무슨 보험이 좋다라는 입소문이 거의 없었어요. 안 좋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전속 채널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판매를 줄여드는 거죠. 30에서 50%의 비용이 아껴지면서 전속 채널을 포기하고 상품 경쟁력으로서 승부를 하겠다, 회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진짜 정말 그때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회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업계는 어떤 혁명과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러 일으켜질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